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월에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2월에 우리가 천천히 사모아도 되는 1등 기업입니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설 이후 대작들이 시작이 됩니다. 설 이후에 무슨 대작이 진행이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시드마이어 문명 7이 출시가 됩니다. 2월 11일에 출시가 되고요. 이 문명 시리즈는 악마의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드마이어 문명이 우리의 과거에 이 문명을 시작하고 문명 게임을 껐더니 뭐 한 학년이 지나 있었다. 뭐 문명을 시작하고 문명을 껐더니 몇 개월이 흘러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사실 문명이란 게임이 중독성이 강한 악마의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개발자들도 한번 이제 이 문명이라는 게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개발자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했다가 그 사람도 두절되고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게임인데 세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명 세븐은 PC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2월 28일에는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베일을 벗으며 캡콤이 개발하는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그래서 몬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고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예약 구매에서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인기가 원래 많습니다. 문명도 원래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인기 많은 게임에 신작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 이후에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구나.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게임 관련해서 기대감이 이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게임에 좀 주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더라. 물론 일론 머스크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엔비디아라는 거죠. 국내 주요 게임사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게임 개발에 최첨단 AI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위메일이었죠. 오늘 추천주가 아닙니다. 이거 추천주 아니고요. 그냥 엔비디아 게임에 좀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 출시 예정작 미르5 AI 보스 아스테리온을 공동 개발합니다. 자, 얘기했죠. AI 보스가 뭐냐? 아스테리온은 머신러닝을 통해 이용자 행동 패턴을 학습하며 전투를 거듭할수록 더욱 정교하고 진화한 공격을 진행한다. 자, 왼쪽 두 번, 오른쪽 두 번, 가운데 한 번씩 때린다고 했을 때 그럼 왼쪽 두 번 피하고 오른쪽 두 번 피하고 가운데 한 번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보스를 공략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 보니까 여기 두 번 피하고 여기 두 번 피하고 여기 한 번 피하면서 날 때리네.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 두 번 피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세 번 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잘 못 피하게끔 AI가 머신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크래프톤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 개발한 AI 혁신 기술 CPC를 공개했으며 이 CPC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PC라고 하죠. 그 NPC의 AI가 접목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 AI를 지금 게임에 접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AI의 활용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나 게임을 얘기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8년 만에 주목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좀 오늘 언급을 하는 겁니다. 8년 만에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바로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다들 닌텐도 스위치 알 거예요. 근데 그 닌텐도 스위치가 나온 지가 8년 됐는데 8년 만에 2가 나옵니다.
닌텐도 스위치 2를 2025년 출시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4월 2일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뉴욕과 파리에서 시작하는 체험 이벤트는 한국에서도 진행이 되고요. 미리 사전 응모를 한 사람들만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스위치 2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응모한 사람들은 이 스위치 2를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더 커진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고해상도 화면과 생생한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기종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원래 결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있으면은 그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를 뺄 수가 있었는데 손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를 보통 위로 올려서 빼거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스위치 2는 수직 결착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옆으로 그냥 이렇게 붙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성 있고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닌텐도 스위치 1 판매량이 엄청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스위치 판매량이 상당히 수요를 높였기 때문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 뜻은 뭐냐? 이 스위치 1을 샀던 사람이라면 아마 2도 살 확률이 매우 높겠죠. 1을 샀다면 2도 살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1의 판매량이 대박 났다는 건 적어도 2는 기본은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올해 글로벌 콘솔 게임기 시장은 일본 닌텐도와 소니 간 경쟁이 치열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닌텐도 스위치가 지난번에 얼마나 많이 팔렸냐. 전작인 닌텐도 스위치는 글로벌 판매량이 1억 3,936만 대에 달합니다. 일본 내 누적 판매량은 3,334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했고 실제 제 주변에 좀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집에 대부분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왜? 혼자 하는 게임도 있지만 여러 명이서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게임을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에 다들 접근을 좀 많이를 했다라는 거죠. 2024년 기준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약 69조 9,400억 원입니다. 엄청 크죠. 모바일 게임 시장이 900억 달러인데 물론 그 수준 대비해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콘솔 시장에서도 역대 최대를 지금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닌텐도 스위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플레이스테이션 2를 제치고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량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 뜻은 2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슬슬 이어진다라는 거고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실적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8년 동안 판매량이 줄기만 했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팔리고 점점 줄었겠죠. 이게 얼마나 많이 줄었냐, 조금 줄었냐의 차이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게임도 나올 걸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 여기다가 게임 출시할 거야 라는 거죠. 일단 엑스박스의 수장이 직접 닌텐도 스위치 2의 지원을 타이틀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직접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인수할 당시에 반독점 우려에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를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가 사실 아마 콜 오브 듀티의 시리즈를 이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는 닌텐도 스위치 1이 성능이 좀 부족했습니다. 화면도 좀 작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반도체도 좀 약하고 하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2를 통한다면 그러니까 더 발전된 반도체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2라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콜 오브 듀티의 플랫폼 확장의 길이 이 스위치 2를 통해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가 엑스박스 거치 콘솔의 경쟁기기보다는 더 넓은 이용자 풀을 보유한 유망한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엑스박스에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박아놓고 쓰는 것보다 들고 다니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에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좀 기대감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위치 2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까 소니랑 싸운다며. 소니랑 닌텐도 스위치랑 싸우는데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닌텐도의 스위치 2는 5, 60만 원대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플레이스테이션에 비하면 훨씬 싸죠. 왜? 110만 원대에 판매 중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보다 경쟁력이 거의 절반 가격이죠. 나쁘지 않은데 일단 가격만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스위치 2는 8인치 OLED 화면을 갖추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DLSS 기술을 통해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콜 오브 듀티도 충분히 돌아갈 정도의 기능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K입니다. 그리고 초당 60프레임의 성능을 제공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아니라 4 수준까지도 유사하게 성능을 갖춘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아니 4 수준이면 화면이 그럼 5 당연히 써야죠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얘는 들고 다니는데 4 수준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4 수준이라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인기 타이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젤다의 전설도 리메이크하거나 후속작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 팬층을 확보합니다. 아시겠지만 슈퍼마리오의 깊은 정말 오랜 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사거나 또는 정말 그냥 관성으로 스위치 2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스위치 1이 너무 오래됐어요. 8년 동안 썼거나 분명히 쓴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바꿀 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나오니까 거른단 말이에요. 야, 올해는 거르자. 그래서 뭐 짝수가 좋다, 뭐 홀수가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짝수 홀수 할 거 없이 8년 만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판매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닌텐도 스위치 2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 기업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얘가 잘 팔리거나 얘 판매량이 늘어나면 누가 도움을 받을까, 누가 실적이 성장이 나올까를 체크하는 건데 그 기업이 아시겠지만 바로 대원미디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올해 또 터닝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터닝포인트를 준비를 하고 있냐? 기억할 겁니다. 아머드사우루스라고 있어요. 이 아머드사우루스가 뭐냐면 이 공룡에다가 뭐 암호 같은 걸 껴가지고 뭐 싸우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대원미디어에서 열심히 만든 뭐 만화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좀 망했죠. 대원미디어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대표 IP 작품의 무형자산 이게 이제 아머드사우루스입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감가상각을 진행을 했고요. 2023년에 52억 원 감가상각, 2024년에 40억 원 감가상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9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비용으로 반영이 됐고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면 실적이 줄어들겠죠.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0억 원의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23년, 24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제작비 상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 13억밖에 안 남았더라. 그러니까 52억, 40억씩 때리던 게 이제는 13억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이제는 감가상각 나갈 게 없구나. 이제 크게 비용 나갈 만한 게 없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한 3, 40억 정도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닌텐도와 왕구 등의 유통 사업은 주요 매출 창구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대원미디어는 뭐다? 닌텐도 유통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닌텐도. 그건 정확히 뭐냐?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가 되면은 유통을 누가 하죠? 대원미디어가 하죠. 그럼 대원미디어는 닌텐도 스위치 출시하고 매출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실적이 같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얘네가 유통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2년부터 영업이익이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버티다가 실제로 그 다음에 24년도에 아까 이제 여기서 50억, 여기서 이제 40억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을 때리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갔냐면 25억까지 떨어졌어요. 25억까지 떨어졌는데 매출액도 많이 줄었죠. 왜?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이나 이제 이슈가 당연히 8년 동안 계속 줄지 않겠습니까? 줄었어요. 그러다가 언제 25년부터 보시면 매출액이 다시 얼마 됩니까? 3,300억 원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00억 원으로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158억으로 요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한 7배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이 끝나고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적게 들어가고 그 대신에 신규 매출처가 크게 늘어나고 닌텐도 스위치 2가 그럼 사실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2025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년도까지도 아마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이 여기서 끝날 거기 때문에 매출액 늘어나면서 성장이 나오는데 가장 큰 시기가 2025년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비용은 덜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이익은 더 크게 성장하는 2025년도가 대형미디어한테 긍정적인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한번 밀릴 수 있잖아요. 국내 시장이 오랜만에 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미디어의 흐름을 좀 보면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왜 밀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여기서 크게 올랐다가 실적이 좀 지지부진했죠. 그러다가 실적이 23년, 24년 연속으로 감가상각 박살을 내면서 주가 저점 찍었는데 이제 감가상각 끝났고 이익 성장 시작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여기까지 보자 이것도 아니죠. 사실 2023년도 수준만 올라와도 한 11,000원, 12,000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 한번 밀려주면은 관심을 저는 지금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다.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여러분들은 대형미디어에 두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이해됐습니다. 대형미디어고요. 이번에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 같은데 콘솔 특히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2025년 감가상각은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은 이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그리고 이 관련 산업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1월 31일, 24일, 23일, 20일, 2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